예, 이어서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이상한 사건, 이상한 살해에 대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인물은 가브리엘 존 어터슨 변호사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종의 화자죠. 사실 주인공은 지킬 박사, 헨리 지킬 박사와 바로 미스터 에드워드 하이드 씨라는 사람입니다. 이 어터슨 변호사의 먼 친척이 리처드 엠필드고요. 엠필드가 이상한 사건을 처음 목격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터슨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어터슨의 친구이자 지킬의 친구였던 바로 의사인 레이언이 나옵니다. 레이언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또 안타깝게 사망하는 이런 사건이 납니다. 그리고 허루라는 그 의원이 있었는데 의원이 살인을 당하게 되죠. 바로 지킬 박사. 사실은 지킬 박사냐 하이드냐 하이드한테 살인을 당한 거죠. 그리고 풀이라는 집사가 나옵니다. 독서를 할 때요. 뭐 이 책은 단편입니다만은 긴 장편인 경우에는 인물을 미리 적어둔 다음에 인물이 어떤 일을 했는지 개념들을 작성하면은 이해하는 데 상당히 좋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만약 학생이라면요. 친구들에게 한 장의 보고서를 만들어서 설명을 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어터슨은 쉽게 미소 짓지 않는 엄한 남자였다. 어쩌다 대화를 하려 해도 말투는 어눌하고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감정을 내서는 경우도 드물었다. 무뚝뚝하고 따분한 말라깽이 키다리가 바로 그였다. 그렇다고 매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다. 특히 사교 모임에 와인의 입에 맞을 때면 지극히 인간적인 눈빛을 띠기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바로 저 문 쪽이었답니다. 그자는 열쇠를 꺼내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에 금화 10파운드와 구축은행의 수표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소지자에게 지불할 수 있도록 사인까지 된 수표였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의학 박사이자 민법학자, 형법학자, 그리고 왕립협회 회원인 헨리 지킬의 사망 시 재산은 모두 친애하는 친구이자 은인인 에드워드 하이드에게 상속될 것이며 또한 헨리 지킬이 3개월 이상 실종 또는 부재할 경우 상기한 에드워드 하이드가 여타의 지체 없이 상기 헨리 지킬의 지위를 대신한다고 되어 있었다. 뭔가 상당히 이상하죠. 이 경우 헨리 지킬의 가솔들에게 약간의 돈을 지불할지언정 그의 어떤 부담 및 의무로부터 자유롭다고 되어 있었다. 뭐가요? 유언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곳에 그의 친구인 위대한 레니언 박사가 병원을 하나 열고 수많은 환자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레니언이라면 알지 모르지. 어터스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자가 하이드 씨라면 나는 시크 씨가 되는 거야. 하이드 앤 시크 술래잡기죠. 술래잡기에서 시크 하이드 앤 시크가 나왔다라는 거죠. 자, 이제 코르경이 죽는 사건입니다. 여기를 한번 읽어보시죠. 그녀가 의식을 되찾고 경찰에 신고한 건 2시나 되어서였다. 살인자는 오래전에 달아나고 피해자는 완전히 난자당한 채 길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다. 그를 쓰러뜨린 지팡이는 아주 튼튼한 경목으로 만든 고급품이었지만 비정한 매질이 충격에 두동강이 난 상태였다. 예, 아는 분이요. 유감스럽게도 댄버스 커리건이로군. 그가 말했다. 어터스는 하이드라고 써져 있는 이름에 놀랐지만 지팡이를 보는 순간 모든 게 분명해졌다. 비록 부러지고 망가졌지만 그가 몰라볼 리가 없었다. 몇 년 전 그 자신이 헨리 지킬에게 준 선물이었기 때문이다. 하이드라는 자는 덩치가 작던가요? 하녀 말이 아주 작고 사악하게 보인대요. 경관이 대답했다. 지킬 박사라고 지킬 박사 유서라고 적힌 봉투였고 그 안에는 자필 주소가 들어 있었다. 아까 한 얘기죠.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엿새째 밤에는 레니언 박사의 집으로 향했다. 적어도 그는 변호사를 박대하지 않았으나 집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스는 레니언 박사의 달라진 유머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로 사형 선고라도 받은 얼굴이었다. 발갛게 안색은 백지장처럼 창백했고 피부도 거칠기가 짝이 없었다. 그 친구를 비난하진 않겠네만 두 번 다시 만날 이유가 없다는 데에는 나도 동감이라네. 이제부터 철저한 운동 생활을 고수할 참일세. 너무 놀랄 필요가 없네. 어떠스는 당혹스러웠다. 그리고 얘기를 안 해요. 일주일로 레니언 박사가 들어놓고 그 2주도 못 되어서 숨을 거두었다. 이 마지막입니다. 헨리지킬이 진술입니다. 바로 인간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사실이었다. 내가 둘이라고 하는 까닭은 내 지식 수준이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내 견해에 동조하거나 아니면 그 선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갈 것이다. 어쨌든 나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다면적이고 이율배반적인 별개의 인자들이 모여 이루어진 구성체라는 가설을 감히 내놓고자 한다. 따라서 에드워드 하이드는 헨리 지킬보다 훨씬 작고 가벼우며 또 젊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헨리 지킬이 선이 빛나는 용모라면 하이드의 얼굴엔 악의 특성이 선명하고도 노골적으로 새겨져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악은 나는 여전히 악을 인간의 치명적인 부미라고 믿는다. 내 신체에 기형과 타락의 징후를 새겨놓았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추악한 외모를 보며 내가 느낀 건 반감이 아니라 반가움이었다. 그 역시 나 자신이므로 내게는 너무도 자연스럽고 인간적으로 보였다. 전 시간에 책을 읽고 정리하면 좋다, 발표를 하면 더욱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현역 대학 교수 시절에 우리 학생들한테 미리 읽고 준비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발표한 본인이 훨씬 더 잘 이해하고 또 느끼는 점이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중인격, 이중성격 또는 해리성 정체감, 또 우리가 유명한 영화로는 인크레디블 헐크라는 영화가 있었죠. 바로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디스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인간의 이중적인 소외를 이야기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깊은 내용을 찾아보려면요, 논문을 읽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킬 박사 하이드 씨에 대해서 그, 그 사이코 분석적으로 한번 읽어보자라는 거죠. 그래갖고 이러한 논문도 찾아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킬 박사 하이드 씨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수용되었느냐 하는 역사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김희연 선생이 쓴 식민지 시기 지킬 박사 하이드 씨 수용, 1921년에 제클과 하이드라고 번역을 했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알 수가 있고요. 또 그 내용들을 보면은 영화가 어떻고 뭐 이런 내용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그 영어와 한국어가 같이 있는 이런 책들도 유행했었기 때문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스티븐 실이 살던 시대를 흔히 빅토리아 시대라고 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는 영국이 제일 잘 나갔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빅토리아 시대는 학자마다 정의가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빅토리아 여왕의 치세, 즉 1837년부터 1901년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정치적으로는 그 영국에서 개혁법이 선거법이 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모든 중산층이 선거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군력을 발달시켜서 최고의 강대국이 됐고요. 또 열렬한 종교 운동을 해서 복음주의적인 성공회와 개신교인 감리교회가 성행했던 이런 시기였고요. 또 휘그당과 보수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빅토리아 시대 끝 무렵에는 이제 노동조합이 세력화되면서 노동당이 결성되기도 하죠. 영국은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죠. 그래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지역적인 팽창을 이루었고요. 사상으로서는 당시 이성주의에 대한 어떤 반발, 저항으로 낭만주의로 전환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종교나 예술 분야에서 신비주의 경향이 보이죠. 그래서 스티븐슨을 고딕 작가, 고딕 소설가라고 얘기합니다. 고딕 소설이라는 거는 그 호러물과 로맨스가 겹친 소설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증가했던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디컨 브론디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스코틀랜드의 금고 죄역자였고요. 에든버러의 시의원이기도 했습니다. 그 낮에는 그 라이트 사등의 고문 역할을 하는 아주 훌륭한 또 평범한 사람보다 지위가 높은 그런 좋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열쇠 수리 전문가였는데 밤에는 복사한 열쇠로 고객의 집을 터는 도둑질을 했답니다. 그리고 세 명의 전과자를 고용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도둑질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결국 붙잡혀서 교수형에 처해졌는데 이 사람의 낮과 밤의 다른 면 이것이 결국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 하이드 씨의 원전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킬 박사 하이드 씨를 한번 직접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신 다음에 한번 내가 한 내용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